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단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그간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1심 선고와 관련한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 물론 윤 전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해왔던 주장들은 대부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 봐야겠습니까? 네,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법리적인 관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내란죄라는 것이 왕조차도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 국가와 그리고 민주공화국상에서는 국민에 대한 범죄이고 국가와 국민이 정한 한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그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무력으로 했다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명료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선포에 외피를 가졌지만은 비상계엄의 권한과는 전혀 무관한 국회에 대한 봉쇄, 국회에 대한 차단,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 등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윤석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네. 이 관련된 입법기관의 존폐 자체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는 점이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인정이 된 점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다시피 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는 점들이 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국 양형이라는 것은 특검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야기한 건데요. 네. 재판부는 이 내란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국가적인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초범이라는 표현이나 고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 사안에 적합한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기계적으로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를 그 양형에 유리한 정으로 기재하긴 하지만은 내란죄에 있어서 초범 재범이 있을 수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될 수 있는 부분은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봉직해왔다는 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검은 오히려 국가의 공직자들을 최고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강력한 처벌의 이유가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점을 감경의 양형에 유리한 정의 사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재판은 해당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수행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한된 범위와 기간 속에서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만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할 경우에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이야기가 양형에 담길 필요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이제 저희가 양형 사유 관련된 부분을 좀 짚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리하게 참작한 부분 중에 좀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좀 유리하게 참작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인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직위원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 때 제일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다. 이거가 중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행위라고 보인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판결 내용을 듣다 보면 근데 이 계획 자체는 또 굉장히 엉성했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했고 근데 이게 또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가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정합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이 발생하기만 하더라도 기수, 즉 유죄이자 기수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사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기관에 상당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저해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면은 바로 이제 기수로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죄책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을 우리 헌법적으로 유일하게 합헌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적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를 차단하도록 하고 네.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라도 이제 결의를 막아라는 지시까지도 하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군을 투입하기도 했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문건까지도 나왔고 실제로 그것 또한 증거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법기관이자 주권자들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완전히 폐지하고 무력으로서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던 것도 충분히 있고 직위원재판부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는 당시에 군을 언제 철수할지 어떤 것을 할지는 오로지 피고인 윤석열의 의사에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했다면은 여기에서 내란죄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텐데 뒤에 이제 양형사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술하고 제대로 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유리한 정으로 참작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게 일단은 의도와 능력을 어떻게 보면 혼동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이제 북한 문란의 목적으로 해서 국회를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입법기구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 과정에서의 불찰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무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능함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유리한 양정사유를 단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직과 관련된다면은 내란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어떤 군사단체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장 이것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책임을 주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아니겠까요? 네. 대통령이 바로 그런 책임,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헌법 수호에 있는 책임이자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군 통수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판단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이제 허술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이 중에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판결의 전체의 정합성에서 그것을 해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국민들에게는 사과를 한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본 그 판단 자체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이제 입장문이었는데 이 입장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 사법부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왕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느냐랑 비슷한 논리로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의 주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게 없이 헌법에도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반대 해석상 당연히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에서 큰 이견은 없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은 그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해서 네. 하는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무력적인 행위들도 내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흥미로운 점은 직위원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약간의 우발적인 결정이다. 뭐 이틀 만에 만약 우발적인 결정이고 치밀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본인이 지금 밝힌 얘기에 따르면 구국의 결단이라고 얘기한 걸로 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정한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 이런 표현이나 이런 내용들도 항소심에서의 양형에서 어떻게 보면 반영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항소 기간 자체가 7일이기 때문에 매우 짧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특검 측에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이 논쟁이 소화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군대를 국회로 보내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체제가 그들이 말하는 바로 세운다라는 표현의 체제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번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여러 가지 메모와 계획들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네. 폭력과 그리고 통제, 그리고 군사 왜 체포를 바탕으로 한 그런 형태의 어떤 통치라든지 그런 형태의 정치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다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특검도 이 1심 선고 직후에 물론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량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특검이 항소를 할지 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게 또 피고인이 8명인데 그중에 또 무죄 판단이 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각 피고인마다 따로 항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피고인들마다에 대해서 별도의 항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피고인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는요. 반대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특검은 전체에 대해서 특히나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항소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형의 부당액점에 대해서 구형량보다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특검이 규명하고자 했던 내용은 공소장을 보면은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하게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군부를 동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군사적인 통치, 즉 어떠한 헌법적인 견제가 없는 형태의 통치 구조들을 중장기적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러한 계획들이 비상 입법기구 설치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일이 벌였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항소심에서라도 명확하게 규명하고 사실로서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특검도 항소 가능성이 높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높고 이미 또 다른 이제 유죄 판결이 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한 피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맡게 되잖아요. 이게 또 항소심 재판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죄 관련된 재판만 이제 특별하게 다루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네. 심리 기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 기간에 맞춰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피고인들 측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의 이유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따른 관련된 심리로 인해서 재판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헌 법률 심판 재청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실 1심 때도 또 되풀이됐던 일이기 때문에 2심 때도 이게 또 되풀이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